국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을 자주 하시는 분이죠. 전문 고발러죠. 예. 네. 지난 19일에 김민석 후보자를 중앙지검에 고발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했거든요. 네. 근데 고발을 한 다음 날 중앙지검이 이걸 형사 1부의 사건을 배당을 해요. 네. 그래서 물론은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절차긴 합니다만 고발한 그 다음 날 사건을 배당한다? 더더군다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일단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까지도 상당히 이상한데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사상 처음 검찰 피의자시로 조사받는 신분의 총리 후보자 뭐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보니까 아 이거는 짠 그림이죠. 짰다. 예. 그리고 프레임을 검찰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예. 언론에 이거를 보수 언론에 특히 이게 던져주는 것이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고요. 이거는 그러면 조국 시즌 2를 검찰이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럼 아예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의 견해를 한번 여쭤보죠. 검찰이 어디까지 할 것 같으세요? 저는 네. 기소하겠다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네. 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남은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온갖 회방 짓거리는 다 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당연히 기소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11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잖아요. 네. 아마 디지털 캐비넷 다 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당시에 뭐 언론이 난리치고 그리고 바로 수사 들어가서 사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를 청문회 중간에 네. 했었잖아요. 네. 공소시효 이제 바로 이제 직전에 그런 방식으로 그 이상으로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정 장관님은 저도 기소를 하기 위한 그 전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예. 보거든요. 기소가 아니라면 이렇게 빨리 움직일 리는 없죠. 네. 근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는 물론 다 짐작 가능한데 네. 도대체 무슨 구상까지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을 할까? 일단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속도가 멈칫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까지도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이 털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청문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수사에 돌입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그러면 청문회 과정에서 특히 이제 국힘 의원들 중심으로 온갖 그 의혹 제기가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숱한 의혹이 제기가 될 건데, 저는 그 중에 상당수를 검찰이 실제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털듯이 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럼 기소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저는 검찰이 왜 이러는 걸까 일단. 예. 그 고민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검찰이 안 이럴 이유도 없겠구나. 예. 왜냐하면 어차피 잃을 게 없어. 음. 얘들은. 그러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낫다. 예.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아직도 1년 이상이 남은 거잖아요. 그쵸. 결국 민주당이 계획대로 지금 검찰 개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이 더 걸리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발표한 로드맵에 의하면 그러면 내년 9월 정도로 빨라도 내년 9월 정도로 보면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저는 사실 그 대목에서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전 내란 특검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조은석 특검이 지금 속도를 가장 먼저 3특검 중에 4곳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은석 특검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었잖아요. 용산 참사 유가족분들은 아직까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미터는 검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조은석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해내느냐. 예. 그 첫 번째 타자가 저는 심우정이라고 보거든요. 예. 내란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당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저렇게 나오니까 심우정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수사한다라고 했을 때
검찰 입장에서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연관되어 있는 문제는 저는 지난주 그 검찰이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업무 보고하는 걸 보고 야 이거는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가 없다.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 방향성과는 역행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한 것도 그렇지만 보고를 하러 온 당사자가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했던 그 검사였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는 진짜. 거지.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를 사퇴시키는 게 목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렇죠. 이 정부의 초기 동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려고 지금 이제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상은 가능한데 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짐작했던 건 검찰 내부에 이제 패배주의가 좀 만연해 있고 어찌해도 공소청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식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냥 패배감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 정도는 또 이제 우리가 짚었었잖아요. 그럼 이 검찰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국힘하고 같이 짜서 국힘에게 초기 동력을 제공해주고 정부의 초기 작동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흠집내기 위한 작전인 건 이해가 가. 그렇죠. 근데 검찰 개혁이 안 이루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유예라고 하는 것도 뭐 무서워서 유예를 지금 시켜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제도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갑자기 공소청 뚝 만들어 갑자기 뚝 하고 다 같이 이사 가고 이럴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어쨌든 검찰 개혁을 막 흠집을 내놓으려고 한다까지는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발벗고 나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영화를 바라는 걸까? 솔직히 아작날 게 뻔하잖아요. 그 여론몰이를 하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레거시 미디어들의 지원 사격으로 인해서 이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상당한 뭔가 비리 의혹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 등에 업고 막 여론전을 펼칠 때 민주당 내부에서 흔들리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에 균열을 좀 깨우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든 저지시키고 저는 그냥 저지시키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쳐가지고 승리해본 경험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실제로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부 검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게 기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험이 있어. 가장 최근에 어쨌든 조국을 그런 식으로 도륙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 그리고 언론 셋이서 정말 합이 아주 좋았고 네. 결국 성공을 했고 저는 그 기억을 딛고 지금 이 행동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 징계나 뭐 해서 찍혀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안 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거기서 또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얘들은 때려치고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뭐 잘 안 될 것 같으면 때려치고 나가서 좋은 데 로펌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또 돈 잘 벌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들이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되게 개인적 이익과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조직의 이익 이런 층위가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나의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이익이나 개인 어떤 집단의 이익하고 이제 좀 일치시키는 방법을 찾거든요. 근데 일차적으로 보면 공소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 흠집을 낼 수 있을지언정 검찰을 구할 수는 없거든. 이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개인의 계산 범위를 넘어서서 심우정 등의 이제 검찰 조직의 계산 범위일 텐데 이거를 흠집 내는 게 이 검찰 조직에게 얼마나 유리한 걸까? 이후를 도모하는데 정말 그게 정말로 필요한 일일까? 이제 그렇다면 이 흐릿한 이유로 개인의 검사들에게 이를테면 이거 하고 나서 바깥으로 나간다고 잘 못 살거든요. 요즘 검찰은. 예. 굳이 말하면 이것뿐이 없어요. 국힘이 너한테 너 정말 열심히 했어. 나중에 의원 배지라도 달아줄게. 공천해줄게. 예.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 언젠가 돌아오게 되는 그때 너에게 많은 정치적 이득을 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면 그나마라도 개인의 욕망들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이게 3년 뒤에 총선이거든요. 네. 예, 대선은 훨씬 더 멀리 있고 네. 과연 이런 흐릿한 약속을 믿을 검사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예.